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서울의 주택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유세 개편안 발표에 따른 이런 불확실성 해소에 용산과 여의도 지역과 같은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하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전국의 15개 지역 중에 서울이 가장 빠른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부동산 투자, 과연 어떤 곳에 언제 해야 할지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에 대한 궁금증 혹은 투자에 대한 문의사항 모두 좋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문 뚝뚝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도 또 우아미 이사님께서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투자 팁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이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동산 투자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국의 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꼼꼼하게 요즘 더운데요. 꼼꼼하고도 그렇고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부동산세를 말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수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불이 넘는 경우가 이제 진한 연두색 부분으로 이제 색깔로 이제 입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북미와 그리고 서유럽과 북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일본과 함께 한국이 선진국 수준이다. 예, 1인당 GDP로 본다면은 선진국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세금, 현 주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러니까 GDP 대비한 이제 총 조세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25.3%로 OECD 평균 34%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프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축이 GDP 대비한 이제 정부의 지출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로축은 GDP 대비한 총 조세율입니다. 즉 가로축은 정부의 지출률, 정부의 이제 지출 비중, 그리고 가로축은 이제 국민의 부담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세금 국민의 부담률도 최하위 수준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부담률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세금이 적게 징수가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정부의 지출률도 최하위권이다. 적게 걷어서 적게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전체적으로 이제 봐보면은 정부 지출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국민 부담률도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민 부담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부의 지출률도 높게 되는 그런 양의 상관관계, 즉 정비례 관계를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적게 거쳐서 적게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한 총 조세 비중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국민 부담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한 3만 3천 불 정도의 그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으로 이제 선진 수준인데, 그 같은 1인당 국민 소득일 경우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35%에서 40%의 국민 부담률, 즉
총 조세율이 이제 상당히 높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을 바라보면 한 40%에서 50% 정도의 그런 세금이 이제 징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제 왼쪽 그래프가 이런 선형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보면 우리나라만큼 소득 수준이 있는 나라들 보면 조세율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한 조세율이 상당히 낮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이 OECD 선진국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이 조세율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정부도 또한 이 사회 안정망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지출률을 늘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도 이 과감한 증세 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세금 부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세금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이 적게 거치는 거는 이제 앞서 언급을 한 것과 같이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세금의 종류별로도 이렇게 불균형 상태로 어떤 부분은 높게 거쳐지고 어떤 부분은 낮게 징수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금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재산과세하고 소득과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 지금 OECD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P 대비하면은 GDP 대비하면 OECD 평균 같은 경우에는 1.8%, 재산과세가 1.8%임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0%입니다. 그리고 소득과세 같은 경우에는 11.4%에서 7.8%. 즉 우리나라의 이제 GDP 대비한 그런 재산과세와 소득과세를 봤을 때는 재산과세는 다소 이제 높은 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소득과세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조세 대비한 비중도 5.4%에서 11.4%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음을 볼 수 있겠고 총 조세 소득과세 같은 경우에는 33.5%에서 30.3%로 낮음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재산과세는 이제 거의 2배 정도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많이 징수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겠고 소득과세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적게 징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 소득과세 중에서도 개인 소득세 그리고 법인 소득세가 있을 것이고요. 재산과세 중에서도 보유세, 거래세가 있겠는데 이 소득과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과세 중에서는 이제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GDP 대비한 이 개인 소득세 부분 평균이 OECD 평균이 6.9인데 우리나라가 3.8로 거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조세 대비해도 24.1, 14.8로 굉장히 개인 소득세가 비중이 낮음을 볼 수 있겠고 반면에 법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한 법인 소득세 부분 OECD 평균이 3.0, 우리나라가 4.0으로 살짝 높음을 볼 수 있겠고요. 총 조세 대비해도 8.7, 15.5로 굉장히 높게 거쳐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 OECD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법인 소득세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산과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과세 내에서도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이제 심각한 불균형 상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보유세 부분, GDP 대비한 그 OECD 평균이 1.1이고요. 우리나라가 0.8입니다. 얼마 전에 세정 개편안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보유세 비중이 0.8%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높인다 이런 개정안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조세 대비한 것도 3.3에서 3.2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세 부분은 어떨까요? 거래세는 이제 양도세, 취득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거래세 부분 GDP 대비한
거래세 부분 OECD 평균은 0.4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2.0입니다. 총 조세 대비하면은 OECD 평균이 0.4 그리고 우리나라가 3.0으로 GDP 대비하면은 거의 이제 5배 정도 우리나라가 많이 징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고요. 총 조세 대비하면 거의 8배 수준. 굉장히 높게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제 보유세 부분은 다소 낮고 거래세 부분은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순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유세는 이제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총 세수 대비한 부동산 보유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9.7%인데요. OECD 평균이 3.3%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3.2%로 9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OECD 평균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거래세 부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총 세수 대비한 그런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율 순위 한번 봐보겠습니다. 미국이 1위인데요. 3.7%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스웨덴이 이제 공동 2위로 이제 3%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려 OECD 평균이 0.4%라는 것입니다. 바로 굉장히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이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징수가 됨을 알 수 있겠는데요. 거의 뭐 8배, 7배에서 8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네,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피한 방향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결론적으로 이 복지의 사회 안정망 부분에서 대폭적인 정부 지출, 네,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하겠고요. 정부 지출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그 필수 조건으로 좀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조세 부분에 있어서도 조세 비율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여야 되겠는데요. 국민 동의 과정을 거쳐서 과감한 증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금 중에서도 그 세금 종류별로 이제 상당한 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득과세, 재산과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요. 이 소득과세는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산과세 중에서도 이제 세계 최상위권인 거래세 부분은 점진적으로 낮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보유세도 대폭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는 법, 똑똑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방향인데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우암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8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세미나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사님, 어떤 내용의 세미나가 진행될까요? 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정확하게 우리의 현재의 위치,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치들을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다른 나라들하고도 비교를 하겠고 또 시계열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도 비교해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 얻어갈 수 있는 세미나 열리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의 수익률, 세금으로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세금 절세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말씀드리는 그런 세미나 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에 열리고요. 삼성동에서 진행을 하는데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무료 세미나 한번 참석하셔서 부동산 투자 팁과 함께 절세 방법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우아미 이사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고요. 2018년 11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6,1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3,400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오늘은 강남구,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심 업무 지역이죠. 역삼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사님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강남 중에서 그 한복판 역삼동, 업무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지역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가격입니다. 이 역삼 1동의 마지막 남은 이제 2억대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억 9,500만 원입니다. 실평수가 한 10.5평 정도인데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 이 역삼동은요, 굉장히 안전한 지역입니다. 우리 이 부동산 투자는 투자의 형태 중에서 가장 안전함을 추구하는 형태인데요. 이 역삼동은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이 성격상 이 역삼동이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한 집가 상승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그런 위기 사항이나 최근과 같은 그런 규제, 이딴 규제들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흔들림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이 강남 중에서도 역삼동, 논현동 이렇게 강남 한복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꾸준한 집가 상승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 장점 되겠고, 그리고 또한 이런 꾸준한 집가 상승지이기 때문에 실거주 선호도로 1위, 그리고 투자 고려 대상으로 1위가 바로 이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거를 언제 팔고자 내놔도 바로바로 팔게 되는 황금성도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 테헤란로, 업무의 중심지에 그 교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그런 수요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실 걱정 없다라는 것 장점 되겠고요. 강남의 개발 호재들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눈에 보이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삼 1동 공실 걱정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동별로 이 종사자 수를 조사를 해보면은 15만 명이 넘는 이 역삼 1동이 이 서울에 있는 동 중에서 가장 1위입니다. 종사자 수가 많은 곳 중에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역삼 1동입니다. 역삼 1동. 예. 공실 걱정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역삼역에서 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테헤란로 바로 위쪽에 이제 주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거의 한복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시설, 편의시설 다 형성이 되어 있음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신분당선 연장 라인 되는 부분도 이제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겠고, 강남역에서도 도보권에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본 매물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이 테헤란로 그리고 이 강남대로의 교집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요층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주위에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들에서 이제 종사하는 인원들이 수요층으로 확보되어 있음과 동시에 이쪽에 사신다면은 다양한 업무도 이제 가까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장점 되겠고요. 다양한 인프라들, 먹거리, 놀거리, 문화생활 전부 그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인기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 3권도 도보권에 있는 그런 뛰어난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역삼 1동이 될 텐데요. 네, 역삼 1동이 될 텐데 그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강남역에서 신분당선 연장 라인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겠고요. 그리고 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업무 수요가 많은데 더욱더 업무 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호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일단 서초 삼성타운 옆쪽으로 롯데칠성 부지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코오롱 부지가 있습니다. 이쪽도 롯데타운과 코오롱 업무단지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욱더 임대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에서 도보권에 있는 이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호텔 부분이 이제 업무단지 2개 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층이 더욱더 많아지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지도 이제 대단한 그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눈에 보이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지입니다. 삼성역부터 이제 종합운동장까지 한 50만 평이 조금 안 되는 이 일대, 아우르는 그 일대가 국가적인 컨벤션 사업인 마이스 산업단지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블랙홀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될 텐데요. 3개로 크게 나눠서 개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105층짜리 이제 초대형 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5개 동까지도 이제 생기는 그런 곳인데요. 현대차 신사업뿐만 아니라 뭐 전시장, 호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복합 그런 센터들이 이제 생기는 곳으로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3만 명 넘는 그런 상주 인원도 예상이 되는 그런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뭐 스포츠 거점으로 한 마이스 산업단지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개발 호재 덕에 교통 호재까지도 수반이 됩니다. 영동대로 지하 사업인데요. 이 삼성역부터 그리고 봉사역까지 이어지는 이 영동대로 부분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GTX A 노선, C 노선 그리고 KTX도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서초동 롯데타운도 삼성전자 그 옆에 있는 삼성전자의 1.8배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주 인원이 많아지겠다 볼 수 있겠고요.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37층, 35층 2개 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역시 직장인들이 크게 늘어나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층 중에 2층 말씀드리고요. 1인 가구의 이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에 특화된 풀옵션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 인기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겠고요. 수요층이 이 강남이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마감재 전부 다 쓰여질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보안 CCTV 내진 설계 기본적으로 되어 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이 매물의 가장 키포인트는 2억대 매물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지금 워낙에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전세보증금 2억 6,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이 강남 한복판의 매물을 3,4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투자 팁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도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숨겨진 알짜 지역 찾아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1부 해주신 우아미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